지난주에 왜 안 왔어? 일요일에. 그래서 꽃 축제를 했었는데 오늘 못 온 아쉬움을 달래고 싶다 해서 앵콜 쇼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화관만 좀 쓰고 해볼게요. 생화가 되게 많았는데 생화 이제 다 없어졌고 좀 조화만 남았어.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통계 부분 시작해야 되네. 그치? 앞에 했었던 단원들보다는 1, 2, 3, 4단원보다는 그래도 개념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계산 자체나 뭐 생각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할만할 거야. 그러니까는 뭐 처음 배우는 상황인 사람들도 있고 한번 배웠던 사람들도 있긴 한데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쭉 진도로 나가도록 할게. 우선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개념 교재는 그냥 계속 활용을 하면 되고 5월 달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좀 전에 전거 유형별 교재 있지? 유형별 교재랑 그 다음에 기출책 있지? 요 두 개를 위주로 할 건데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좀 진도로 나갈 거야. 나가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오늘 같이 풀 문제들 이렇게 좀 적어놨거든. 근데 풀 때 먼저 이론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따라오면 될 거야. 그치? 그렇게 해서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능 특강 해야 되겠지. 수특하고 그리고 또 내신 교재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진행해보기로 하자. 그치? 수능을 확통으로 보기로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 있어? 그건 아니야? 요 교재 갖고 와서 교재 이거 다들 있어? 여기서 몇 페이지 보면 되냐면은 22쪽 한번 봐보자. 22쪽. 이 독립종속에 대한 얘기부터 바로 시작을 할게. 근데 지금 조건부 확률 쪽 시험범위 아니었던 친구들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앞에 이렇게 좀 더 보충해야 돼. 우선 독립종속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자.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조건부 확률에 대한 내용까지는 배웠었거든. P, B바 A 이 내용을 배웠었잖아. 그치? 근데 그러니까 A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 이제 B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독립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냥 이거야. P, B바 A는 P, B다.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 예시를 바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이 동전을 한번 먼저 던졌어.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경우다. 동전이 앞면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진 거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주사위는 눈이 1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치? 그러면은 그냥 주사위를 던져서 눈이 1이 나오는 경우랑 확률이 같겠지. 그치? 애초에 얘랑은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립이라 부른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 이게 그냥 독립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 는이 아닌 상황이야. 등호가 아닌 상황이 종속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 그치? 또 하나의 그냥 가벼운 예시를 들어볼게. 만약에 뭐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세모가 2개 있고 동그라미가 3개 있어. 그치?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한 번씩 공을 뽑을 건데 처음에도 세모를 뽑을 확률, 두 번째에도 세모를 뽑을 확률 이런 것들 물어봤다 해보자. 그치? 근데 여기에서 복원 추출을 해봐. 복원 추출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반응을 하면 되냐면 처음에 5분의 2인데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거. 그치?
그치? 그럼 다시 또 세모를 뽑을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비보건 추출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경우가 좀 나눠져. 그러니까 처음에 5분의 2인 건 맞는데 얘가 이렇게 세모를 뽑은 경우랑 동그라미 뽑은 경우를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되면 처음에 세모 뽑을 확률 5분의 2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뽑을 확률 5분의 3. 이렇게 되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만약에 5분의 2로 뽑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얘 지금 하나 이렇게 없어진 거니까 그 다음 거에 4분의 1로 바뀐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그치? 만약에 5분의 3으로 뽑았는데 두 번째 또 세모가 뽑힌다 하면은 얘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4개 남았지? 그럼 이제 4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뭘 뽑았느냐에 따라서 뒤에 게 영향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럼 종속인 거. 얘는 독립인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그치? 이렇게 기본적인 이론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선은 전제 조건으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민준아 한번 잘 봐봐. 민준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미 졸고 있었는데 이 A랑 B 사건이 독립이면 이렇게도 독립이야. 이렇게도 독립이고 그 다음에 A 여사건이랑 B도 독립이고 A 여사건과 B 여사건 얘네 지금 전부 다 독립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이것도 그냥 예시를 들어보면 민준이 집에 형이 있어. 근데 형이 지금 아침을 안 먹어서 배가 고파. 형이 지금 배가 고파. 근데 민준이 너가 배가 고픈 거랑 상관이 없지. 그치? 이게 지금 독립이거든. 근데 형이 지금 학원에 안 왔으니까 혼자 지금 집에서 막 밥을 먹었어. 그럼 이제 배가 불러. 형, 배가 불러. 그래도 너가 지금 배고픈 거랑 상관없지. 그치? 여기 마찬가지야. 배부르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배부르고 지금 서로 뭐 몸이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번 A랑 B가 독립이 굳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을 해놨으면 나머지도 전부 다 독립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놓으면 되겠어. 그치? 그리고 요게 뭐 수능에서 이걸 묻지는 않지만 내신 시험에서는 요 증명을 묻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증명 문제가 유형별 문제 깔려있으니까 그거 풀면서 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다. 그치? 이렇게 일단 좀 정리를 해볼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공식을 배울 건데 이거야.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다. 이게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쓰는 매우 중요한 치트키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면 되겠어. 요 부분에다가 좀 강하게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어. 요것도 매우 중요해.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다. 근데 이 이론은 어디서 왔냐면은 여기서 왔다 생각하면 돼. PA 바 B 바 A라고 이렇게 잡아볼까? A 바 B로 B 바 A로 잡자. P B 바 A. 그러니까 먼저 A 사건이 일어나고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이렇게 곱한다 생각하면 요거 그냥 이렇게 바로 써볼게. 정의로 쓸게. P B 바 A는 PA분의 이렇게 잡히지. 그치? 그러니까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거고 이거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설명을 할 때는 원래 이렇게 전체 사건은 이렇게 굳어져 있지만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A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분모를 얘로 바꿨던 거지. 그치? 근데 그 중에서 B가 일어날 사건인 거니까 여기만 PA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표현했던 게 조건부 확률이었다고.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얘를 이쪽으로 곱해봐. 곱해보면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 바 A 이렇게 바뀌지?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좀 전에 독립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어? 얘는 얘랑 같다 이렇게 정의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A 사건의 확률이랑 영향을 안 받는 거니까 이게 PB로 이렇게 바뀐다고 볼 수 있겠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공식이 나온다는 거. 이게 이해가 됐으면은 이제 이 상황은 생각해 볼 필요 없고 이 공식을 그냥 계속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치? PA 교집합 B는 원래는 PA가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인 건데 이게 PB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굳어지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좀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 하나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독립이랑 종속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가 됐을 거야. 독립 종속.
이렇게 둘이 대립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됐는데, 앞에 조건방률에서 배반 사건에 대해서 배웠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랑 이 둘을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어떤 관계가 있을까? 배반 사건은 얘네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일단 배반 사건은 뭐야? A 교집합 B가 어떤 경우지? 이거는? 공집합인 경우지.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어떻게 기억을 해놓으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언젠가 또 헷갈릴 일이 있을 거니까 요거를 잘 정리를 또 해놓으면 되겠어. 이 배반 사건은 종속 사건의 그냥 일부라 이렇게 보면 돼. 종속 사건의 일부. 독립이랑은 절대로 겹치지 않아.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하면은 A, B, 그다음 이렇게 잡아주면 그냥 교집합이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근데 예시를 들어볼게. 주사위 눈이 1이 나오는 경우의 사건을 A라 두고, 그 다음에 눈이 2가 나오는 사건을 B라 이렇게 둔다 생각해. 그치? 근데 주사위를 한 번 던졌어. 근데 그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왔을 때 한 번만 던질 건데 1이 나왔을 때 2가 나올 확률을 물어봤다 해봐. 2가 나올 확률 이렇게. 이게 얼마야? 한 번 던졌어. 1이 나왔을 때 2가 나올 확률 얼마야? 아니 뭘 말하면 당연히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이 나옴으로 인해서 2가 나올 확률은 차단돼 버렸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 사건이 결정이 돼버리는 순간에 B 사건은 나올 수 없게 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확률이 6분의 1이었지만 얘 때문에 얘 지금 0 됐잖아. 그럼 이거는 서로 영향을 받은 거라고. 그치? 서로 영향을 받으면 종속인 거. 그치?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 독립인 거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이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배반 사건과 혼동되지 않게끔 잘 정리해라. 이거 해놔야 내신 시험 때도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해가지고 진입 판정하는 문제들 나오거든. 근데 거기에서 헷갈릴 게 없어. 그러니까 요거 배반 사건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이렇게 좀 받아들여 보면 되겠어. A 교집합 B는 공집합인 상황인 건데 이렇게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독립인 상황은 A 교집합 B가 일단 존재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좀 특이하게 존재하는 성향을 볼 수 있겠어. 이렇게. 그치? 근데 그 특이하게 존재하는 상황은 조금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복습을 하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일단 독립은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된다. 요거로 좀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어. 이렇게. 그치?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할 건데, 뭘 설명할 거냐면은, 여기서,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걸 한번 더 봐요. 독립시행. 이 독립시행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게 중요해. 이 앞에 이 독립 종속 자체는 내신에서는 중요하지만 수능에서 이거를 막 자세하게 다루진 않거든. 근데 이 독립시행은 근데 수능에 이제 나오는 문제. 우리 지금 수능 안 볼 수도 있지만, 그 학통으로. 여기는 뭘 생각해놔야 되냐면, 일단 동일한 시행이란 말을 중요해. 동일한 시행. 동일한 시행. 이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반복이라는 얘기야. 반복. 똑같은 시행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독립시행 문제인가? 요걸 좀 눈치를 채야 돼. 그리고 물론 당연히 요 시행끼리는 서로 독립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독립시행 문제는 내가 이제 실무도 풀어보고 같이 공부를 해보면 학생들이 이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못 푼다기보다도 이 독립시행 개념이라고 하는 건 눈치를 못 채서 못 푸는 경우가 많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 반복이라고 하는 얘기, 독립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어. 왜냐면은 조건에서 독립이다 뭐 이렇게 안 주어질 수도 있고. 근데 주사위를 계속 반복해서 던지면 그건 자동으로 독립인 거야. 그치? 매번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로 고정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 반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면 돼.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만약에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 눈이 주사위를 4번 던질 거야. 주사위 4번. 4번 던지는데 이때 주사위 눈이 1이 나올 확률? 눈이 1이 나와. 근데 1이 한 번 나온대. 1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우선은 뭘 눈치채야 되냐면은 이 같은 시행을 4번 반복한다는 말에서 독립시행이란 말을 눈치를 채야 돼. 그치? 그 다음에 한 번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내가 한번 계산해 볼게. 6분의 1의 1승 곱하기 나머지는 1이 안 나와. 6분의 5의 3승. 이거 정답일까 아닐까? 이렇게 하면. 민준아 이거 한번 탈봐봐. 정답이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이 정답이 아니야. 왜냐면은 1이 나오는 경우를 5라고 본다면은 이렇게 될 수 있지. 그치? 근데 4번 시행할 거니까 1이 여기 나올 수도 있고 1이 여기 나올 수도 있고 1이 여기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4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이 앞에다가 마치 앞에서 배웠었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처럼 생각해도 돼. 4시 1을 이렇게 곱해준다. 4시 이렇게 곱해준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만약에 2번 나올 확률을 구한다라면은 그때는 4시 2가 되겠지? 4자리 중에서 2개가 6분의 1이 들어갈 자리가 될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는 여기 개념은 어떻게 정리해 놓으면 되냐면 여기서 나오는 또 중요한 공식, 2번째 공식이 있는데 NCR에 P의 R승이고 거기에다가 이 나머지 부분 1-P의 N-R승. 이렇게 지금 정리해 놓으면 돼. 그치? 근데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게 지금 좀 전에 설명했던 이 예시를 바로 보면 되거든. 여기 들어갈 숫자가 6분의 1인 거야. 6분의 1이고 여기 들어갈 게 지금 6분의 5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4번 시행했는데 그 중에서 한 번, 여기 한 번, 4 빼기 1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됐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독립시행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여기 98번까지 풀 수 있거든. 98번까지 풀면서 내가 지금 바로바로 설명을 해줄게. 45번부터 98번까지 쭉 풀어보고 그 이론책은 그냥 참고하면서 하면 돼. 책 못 받은 사람들 줄게요. 여기 유형별 연습이라고 돼 있는 책 하면 돼. 다 받았나? 받았지.
이 45번, 50번부터 잘 안 되는 문제들 바로 같이 해볼게. 좀 헷갈리는 거 얘기해줘. 지금 45번 됐어. 45번 됐어. 좀 헷갈려. 기억력 대학 중에 뭐 헷갈려? 그래서 3번. 틀렸어? 응. (45번부터) 쭉 설명해 볼게.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8의 약수 a는 1, 2, 4, 8. 그 다음에 b는 소수가 적혀 있다고 했으니까 2, 3, 5, 7. C는 문제에서 3의 배수를 했으니까 3, 6.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우선 잡아내야 될 건 뭐냐면은 P값이 얘 8분의 4니까 2분의 1이지. 요것도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4분의 1이야.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 그치? 근데 이제 독립인지 아닌지를 고르라 했는데 우리가 그냥 계속 쓰면 되는 공식은 이거야. PA 곱하기 PB는 PA 교집합 B가 되는지를 확인한다. 이게 그냥 만능 치트키라 얘기했어. 얘를 지금 이렇게 써봐야 돼. 그럼 여기 써보면 이거 AB의 경우를 봐보자. A랑 B의 경우를 본다고 생각하면은 이 AB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지. 좌변. 그치? 근데 우변은 A 교집합 B면 A랑 B 교집합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요거 2랑 2 요렇게 하나밖에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전체 8개 중에 한 개인 거. 그러니까 이 둘이 같지가 않지. 그러면 이제 종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지금 이해됐어? 그래서 AC랑 BC도 다 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고 공식에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좌변과 우변이 같은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어. 이것도 똑같지. PA, PC도 본다 하면은 PA 교집합 C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AC라고 했을 때. 그치? AC 확인해 보면 A가 지금 2분의 1이고 C는 4분의 1이야. 근데 A 교집합 C는 3, 6?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0인 거니까 그냥 같지 않네. 이것도. 그치? 이렇게 지금 확인하면 되는 거. 민자 뭐 물 좀 마시고 와.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봐. 53번 문제 좀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형별 기본 문제거든. 그냥 이렇게 따라오면 돼. P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A 확률에 B 확률을 더하고 거기서 A 교집합 B 확률을 이렇게 지금 뺀다라고 볼 수 있어. 그치? 이게 기본이지? 근데 이 상황에서 독립이란 조건이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얘가 PA 곱하기 PB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돼. PA 곱하기 PB다. 이게. 그치? 그러니까는 이 나와 있는 식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15분의 11. 그 다음에 이 PA 쪽은 몰라. X라 두자. 그러니까 PB는 5분의 3이야. 하고 빼기 한 다음에 PA 자리는 지금 X인 거고 PB는 5분의 3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 쓰면 된다. 요게 지금 끝인 상황이라 볼 수 있겠다. 그치? 58번도 좀 잘 안 되는 친구들 있는데 요거 잠깐 기다렸다 58번 하고 나면 설명 바로 할게. 일단 53번, 58번까지 잘 안 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재환, 저기 있는 문제들 위주로 먼저 풀면 돼. 칠판에 있는 문제들 위주로 먼저 풀어줘. 오, 잘했어, 잘했어. 맞아, 응, 맞아. 혹시 58번 헷갈리는 사람들은 같이 봐보세요. 이렇게 찬반 잡혀 있는데 이 120명, 그다음에 180명, 그다음에 이쪽이 잡아보면 160명, 140명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 공식을 계속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 남성 직원을 선택하는 사건인 거니까 피남성이라고 해보자. 여기다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여행을 찬성하는 사람인 거니까 피찬성 이렇게 해봐. 이거는 피남자 교집합 찬성과 확률이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산하는 거. 그치? 그러면 여기 아까 잘 썼던데 300분의 하고 남자는 160이지. 곱하기 하고 찬성 300분의 하고 그 다음에 찬성 부분은 120 이렇게 하면은 요게 300분의 여기 남자이면서 찬성은 여기 들어있거든. 이렇게 A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여기 A 값 구하면 정답이 돼. 그치? 상준이 아직까지 질문 없어? 괜찮아. 응. 84번 잘 못하는 친구들 있었는데 84번 전에 다른 문제들 다 괜찮아. 84번 조금 기다려 볼게.
이거 우선 그러니까 흰 공이 몇 번 나왔는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흰 공 3개, 검은 공 6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 풀 땐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기를 이제 X회라고 먼저 놔주는 게 중요해. X회. 그치? 그 10번 중에서 X회 나왔으면 이 검은 공은 10-X가 나왔을 거야. 이렇게 잡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에 주는 점수는 얘는 2점 주기로 했고 얘는 지금 4점 주기로 했어. 그치? 이렇게 주기로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방정식을 먼저 이렇게 세워주는 거. 32점이라고 하는 거 알려줬으니까 2x 플러스 4 곱하기 10-x 이렇게 계산한 게 문제에서 32점이다 라고 했던 거를 먼저 이렇게 봐보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마이너스 4x, 2x 넘어가면 2x가 되고 그다음에 40 넘어가면 8인 거니까 x는 4다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 4회인 거고 여기 지금 이게 6회인 거 4회 6회 이렇게 정리됐지. 그치? 그럼 나머지는 뭐만 하면 되냐면은 이 시행은 비보건 추출이 아니야. 계속 뽑고 다시 넣고 뽑고 다시 넣고니까 항상 흰색 공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로 고정이 돼 있어.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검은색 공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따라서 독립 시행이지. 똑같은 시행 계속 하고 있으니까. 무려 10번이나 했어. 그럼 10번 할 때 흰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0시 4한 거야. 4번 나오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4번 나오고 3분의 2가 6번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끝이다라 볼 수 있겠어.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해봐야 돼. 검은색 공을 기준으로 해도 되나요? 돼. 검은색 공 기준 해볼까?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하면은 10시 6이야. 그치? 그 다음에 3분의 2에 6승이고 3분의 1에 4승인 거잖아. 검은색 공 기준. 둘이 결과가 똑같지. 그치? 요렇게 좀 확인을 하면 되겠다. 저쪽 끝자도. 오늘 수열 같이 할 건데 수열 여기 쉬운 문제들부터 좀 먼저 해보면 되겠어. 뒤에 쭉 한번 해봐. 쉬운 거부터. (98번까지) 했으면 앞에 있는 문제들 조금 더 하고 있으면 되는 상황. 근데 잘 안 되는 것도 설명해 줄게. 94번을 좀 어려워하거든. 94번 같이 한번 해볼까? 94번은 상황을 잘 봐야 돼. 서준이가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면의 개수가 나온 만큼이랬어. 일단 그러면은 서준이가 던진 동전의 앞면의 개수는 0, 1, 2, 3 이렇게 지금 4개 다 나올 수 있어. 그치? 근데 그때에 대해서
찬영이는 서준이가 던진 동전의 앞면의 개수만큼만 더 던진다는 얘기했거든. 그치? 근데 그게 2번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 찬영이가 던진 동전에 앞면에서 2번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 애초에 이런 상황을 생각할 필요 없어. 그치? 2번 나올 수가 없지. 그치? 찬영이가 던진 거는 이미 2번 나와야 된다 얘기를 한 거죠. 찬영이는 여기서는 또 2번 나오고, 여기서도 지금 2번 나오고, 이렇게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야. 얘도 2번 나오고, 얘도 2번 나오고, 이렇게. 그치? 그 계산을 한번 해볼게. 우선 서준이부터 봐보면, 1번 상황이랑 2번 상황 봐보자. 서준이 지금, 얘는 3번 던진 게 고정돼 있지. 3C2인 거야. 3C2에,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이렇게 지금 써주면 돼.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서준이가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이라고 보면 되겠어. 이렇게. 그치?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찬영이가 또 던져야 돼. 근데 찬영이는 2번만 던질 거거든. 2번 던지는데 2번 다 앞면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2C2에 2분의 1의 제곱을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지. 뭐 뒤에 굳이 쓴다 하면 2분의 1의 0승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근데 이 밑에 거는 상황이 좀 다르지. 이번엔 3번 던져서 3번 다 앞면이 나와야 돼. 누가? 서준이가 던졌을 때. 그러니까 2분의 1의 3승, 2분의 1의 0승. 이렇게 먼저 앞에 깔린 거고, 그 뒤에 찬영이는 이번에는 2번 나와야 되긴 하는데 실제로는 3번 던질 거야. 이 서준이가 던진 앞면의 개수만큼 던질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3C2가 되겠지. 3C2에 2분의 1의 제곱에 2분의 1의 0승이다. 이렇게 좀 계산해주면 돼.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네모가 나왔고 여기서 세모가 나왔다 해봐. 이렇게. 그럼 계산을 마무리할 때는 이거 조건부 확률이잖아. 이 네모 더하기 세모가 분모에 깔려야 돼. 이때라고 얘기한 거거든. 찬영이가 던진 동전의 개수가 앞면이 2번 나왔을 때 그 중에서 애초에 서준이가 던진 동전의 앞면의 개수가 3개일 확률이라 했으니까 요 경우만 계산하라고 한 거거든. 요것만.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지금 조건부 확률. 이 2개 나왔을 때가 조건부 확률의 분모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특이하게 서준이가 던진 동전의 앞면의 개수가 3번일 때를 계산해라 했으니까 이 위에 분자에 들어갈 얘는 세모가 된다를 볼 수 있겠지. 네모 더하기 세모분의 세모 이런 꼴이. 상준이 이거 이해돼? 나연이 이거 이해됐어? 다시 해줄게. 여기 앞에 요거 이해됐어? 요거? 그러니까 지금 다시 봐보면 차근차근 다시 한번 봐볼게. 서준이가 던진 동전의 앞면이 앞이 2번일 때야. 이 앞이 3번일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찬영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2번 던져서 얘 2번 던지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서준이가 던진 앞면의 개수가 3번 나왔을 때는 3번 던져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뭐만 봐야 되냐면은 2번 던졌을 때 전부 다 앞이 2번이어야 돼. 앞이 2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앞이 여기도 2번 돼야 돼. 왜냐면은 애초에 이것만 계산하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찬영이가 던진 앞면의 개수가 2번 나올 때만 계산하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좀 설계를 한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그거 먼저 계산해보면 서준이 무조건 3번 던져. 얘는 3번 던지는데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2번이라 했으니까 3C2에 이렇게 지금 계산하는 거. 그치? 밑에는 서준이 3번 던지는데 앞이 3번 다 나와야 돼. 그럼 그때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찬영이가 이어서 던지거든? 찬영이가 이어서 던지는데 찬영이는 서준이가 던진 앞면의 개수가 2번만 나왔을 때는 딱 2번만 던져요.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3번 나왔을 때는 3번 던지기로 했으니까 3번 던진다. 이렇게 깐 거. 근데 무조건 앞면이 지금 2번 나올 때만 계산하는 거니까 2C2가 되고 3C2가 된 거지.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그리고 여기 2면 여기 2인 거고, 여기 2면 또 여기 2인 거고. 이렇게. 됐어? 됐어. 요거, 이게 됐어? 네모 더하기 세모분의 세모?
98번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98번은 그냥 찍었을 때 확률 5분의 1이야. 그거 생각하면 돼. 음. 98번에 답이 2번이냐고? 맞아, 2번. 승아, 여기 그 유형별 교재거든? 아니, 그거 말고. 거기에서 여기 있는 번호들 지금 풀고 있는데, 지금 쉬는 시간에 개념 설명 다시 한번 해줄게. 응. 78번? 응? 아, 9분의 4 맞아. 이게 안 나오는 거 21이었어? 젊은 사느라 78번 같이 해볼게. 이 78번 문제 잘 안 된 사람도 있을 건데 이거 설명을 봐봐. 흰 공 4개랑 검은 공 5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흰 공이 나왔을 때는 한 개 동전 2번만 던져. 동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나오면 4번 던진다 이렇게 얘기했어. 각각의 경우를 나눠서 생각한다면은 1번, 2번이라 했을 때 1번 상황은 우선은 9분의 4야. 그치? 9분의 4가 일어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동전 2번만 던지기로 했지. 근데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인 거니까 2C 1에 그 다음에 2분의 1에 1승 하고, 안 나올 확률도 2분의 1에 1승을 이렇게 곱해줘야 돼. 이렇게. 근데 검은 공이 나왔을 때는 9분의 5잖아. 9분의 5에다가 이때는 동전 4번 던지는 건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전의 앞면을 한 번만 놔야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1에 1승하고 2분의 1에 3승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치? 그러면 여기도 네모가 나오고 세모가 나온다면은 이 문제의 정답은 네모 더하기 그냥 세모가 되는 거야. 그치? 요 94번과의 차이를 느껴야 돼. 78번 문제는 그냥 이 상황 자체를 계산하라고 한 거고, 94번은 이 상황일 때 특수하게 세모일 확률을 물어본 거고, 요게 지금 두 개의 차이점을 생각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치? 94번은 어디?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요거? 세모 바로 왼쪽. 여기? 3C 3번 전자 2번 나고. 아, 여기 1승이네? 이렇게? 잘 봤어. 이렇게. 98번까지 된 사람들은 뭐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혹시 103번부터 잘 안 되는 친구들 있으면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뭐 질문을 해줘. 지금 103번 됐어? 103번 됐어? 아니야? 근데 이 103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서 뭘 물어본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 1, 2, 3, 4 여기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는 8분의 1 8 이렇게 놓고 나면 여기 합이 1이라으니까 이 4개 다 더한 게 1이다라면 K값은 바로 나오겠지. 이게 확률인 거잖아. 여기 X고 P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산 확률 변수의 요 각각의 확률들은 다 더한 게 무조건 1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K값이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뭔지를 보면은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줘. X 빼기 2, X 빼기 4는 0을 만족하는 상황들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 요거. 그러면 그때의 X값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X는 2이거나 4란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K 플러스 8분의 1이랑 K를 더하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 되는 거. 이렇게. 그치? 그 110번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110번이 안 되는 이유는 확률 분포표를 못 만들어서 그렇거든. 근데 나와 있는 상황을 한번 봐볼게. 그러니까 우선은 위에 확률 변수를 정확하게 잡아줘. 뽑힌 여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 한다 했으니까 한 명도 안 뽑을 수도 있고 한 명 뽑을 수도 있고 2명 뽑을 수도 있고 요렇게. 그 다음에 3명까지 뽑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P값을 정해주는 건데 사실 이 문제 풀을 때는 X가 2보다 작고 나갔다의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만 구해주면 돼. 한 다음에 이제 1에서 얘 빼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가는 건데 내가 한번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여주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8명 중에 3명 뽑아. 8시 3인 거.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개념 좀 연결시켜야 되겠지. 근데 그 중에서 남학생은 4명 중에서 3명을 다 뽑아버리고 여학생은 4명 중에서 4명 중에서 1명도 안 뽑는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되는 거. 그치? 저기에 들어갈 확률은 이 값이다 볼 수 있지. 그치? 만약에 여학생을 2명을 뽑는 경우를 계산하고 싶다 하면은 8시 3분의 하고 남학생 4명 중에 1명 뽑고 그 다음에 여학생은 4명 중에 2명을 뽑는다. 이런 계산이 들어간다 보면 되겠어. 그치? 여기는 반대지. 요 계산할 때는 8시 3분의 하고 그 다음에 4명 중에 1명도 안 뽑고 4명 중에 3명을 다 뽑고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 거고 계산 결과는 1 빼기 이렇게 해주면 이게 정답이 되겠다. 그치? 앞에 거 계산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 보여준 거야. 확률을 어떻게 만드는지. 하다 보면 130번 좀 못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앞에까지는 뭐 할만할 것 같다. 궁금한 것도 질문해줘.
형준이 뭐 헷갈리는 거 있어? 130번? 맞아. 그 130번 풀 때, 그러니까 요거랑은 약간 반대 상황이야. 110번은 여기가 이제 확률을 못 구해서 못 풀었다라고 하면은 130번 문제 풀 때는 확률 변수를 못 잡아서 좀 접근이 처음에 어려웠던 문제라 보면 됐어. 무슨 말이냐? 여기 동전 100원짜리가 3개 있고 3개,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2개 있어. 여기에서 3개를 뽑을 거니까 그때의 금액의 기대값을 했으면 확률 변수를 금액으로 잡아줘야 돼. 그치? 그러면 100원짜리 3개를 뽑았으면 300원인 거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하나 뽑았으면 700원인 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100원짜리 1개에 500원짜리 2개 뽑았으면 1100원인 거. 이렇게 지금 만들어주면 된다. 그냥 확률 변수를 못 잡아서 처음에 좀 못 풀었던 문제로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 나머지 계산은 할 수 있지. 여기서 전체 5개 중에 3개를 뽑는데, 근데 여기는 전부 다 3개 중에 3개 뽑고 뒤에 2개 중에는 1개도 안 뽑은 거야. 요렇게. 그치? 이해돼? 응. 근데 여기는 5시 3분에 3개 중에 2개 뽑고 2개 중에 1개 뽑고, 여기는 5시 3분에 3개 중에 1개 뽑고 2개 중에 2개 뽑고, 요렇게 지금 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확률 분포표만 잘 만드는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 되겠어. 이렇게. 저기 3일 때 빼는 거. 응? 1 빼기 왜 했는지? 110번? 110번에 저 뭐 한 거냐면, 아니, 여기 확률을 그냥 이게 들어간 게 맞고, 정답을 낼 때는 2보다 작거 나왔을 때 확률 구하라 했거든. 그러니까 전체에서 1 빼기 얘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한 거. 8시 3분에 4시 0 곱하기 4시 3. 이렇게. 이해돼? 막힌 거 없어? 나연아, 막힌 거 없어? 괜찮아? 잘하는 거 없어? 아직까지 괜찮아? 응.
재영이 잘 안 되는 거 있어? 123번? 이 123번에 흰 공 3개, 검은 공 3개 있다. 근데 임의로 2개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한다. 근데 2개를 꺼낸다 했었잖아. 2개를 꺼내는 거면은 이것도 확률 변수를 잡아. 그러니까 지금 안 풀리는 거는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라 확률 변수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몰라서 그럴 수 있거든. 이렇게 0개, 1개, 2개 상황 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가까이 값에 대해서 처음에 2개 공을 동시에 꺼내는 거니까 6개, 흰 공 3개 있고 네, 검은 공도 3개 있지. 여기에서 6개 중에 2개 꺼내. 그치? 근데 검은 공이라고 했으니까 3개 중에 2개 다 꺼내고 여기는 3개 중에 1개도 안 꺼내고 요렇게. 그치? 이 부분은 6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3개 중에 1개 꺼내고 3개 중에 1개 이렇게. 이쪽은 6시인데 3개 중에 1개도 안 꺼내고 그 다음에 3개 중에 2개 다 꺼내고 이렇게 지금 두면 되겠지. 재영이 괜찮아? 응. 오, 민망하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황진아 안 왔죠? 진아 남자. (148번까지) 또 안 되는 거 같이 해볼게. 되는 거 있어.
혹시 다 안 된 거 있어? 지훈이? 5번? 130번? 130번 여기 설명 다시 해줄게. 이 100원짜리 동전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이 2개 있어. 근데 이제 이 130번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이 확률 변수를 잘 잡지 못해서라고 얘기를 한 건데, 확률 변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100원짜리 3개를 다 뽑아버리면 300원인 거야. 그치? 100원짜리 1개에 1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1개면 700원인 거고, 그리고 100원짜리 1개에 500원짜리 2개면 1100원인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때 각각에 대한 확률은 어쨌든 전체 5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50, 3분의 가 고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건 100원짜리 3개 중에 3개 다 뽑은 거. 500원짜리 2개 중에 1개도 안 뽑은 거. 이렇게. 100원짜리 3개 중에 2개 뽑고, 500원짜리 2개 중에 1개 뽑은 거. 여긴 100원짜리 3개 중에 1개 뽑고, 500원짜리 2개 중에 2개 뽑고. 이렇게 지금 계산. 그치? 각각의 확률을 지금 이렇게 다 잡은 거거든. 기대값 구하라 하면은 이렇게 곱한것끼리 다 더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개 자꾸 생각해. 확률 변수 어떻게 잡는가랑 그거에 따른 확률을 만드는 방법들을 이렇게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되겠어. 모르는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적용해야 될지를 아직 잘 몰라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돼. 그치? 요거 이항분포에 대한 내용 하나만 좀 더 설명을 할게. 이론을 하나만 좀 더 같이 봐보도록 하자. 나머지 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이 이항분포가 중요하거든. 이항분포를 볼 건데, 이항분포는 일단 확률이 일정하다. 매번 시행하는 확률이 일정하다. 독립시행이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는 이 반복해서 시행한다는 얘기도 지금 여기 들어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여기가 어떻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냐면은, 그냥 오늘 개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것만 기억을 해도, 얘는 이 독립시행에서 연결되는 개념인 건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겠어.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동전을 던지는데, 동전이 아니라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를 던질 건데, 주사위를 7번을 던진다 해볼까? 그때 만약에 7번 던짐? 근데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다 해봐. 그치? 그럼 이거 우리 아까 배웠던 독립시행이거든. 그치? 독립시행이면 여기다 한번 식을 써볼게. 식을 쓰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전체 7번 중에 2번이 나오면 돼. 그리고 여기는 6분의 1의 제곱이고, 6분의 5의 5승이 이렇게 지금 붙으면 된단 말이야. 그치? 요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어. 독립시행의 확률. 요거 자체가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요렇게. 그러면 이항분포는 뭐냐? 이 독립시행의 확률들을 전부 다 넣어줘야 돼. 여기다가. 이 확률들을 전부 다 넣어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이게 이항분포의 확률 분포표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다가 다 써줘. 7시 0, 그 다음에 여기는 6분의 1의 0승, 6분의 5의 7승. 이렇게 지금 다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7시 1에 6분의 1의 1승, 6분의 5의 6승.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넣어주는 거지. 여기 지금 7번이라 하면은, 그럼 여기 마지막 번은 7시 7에 6분의 1의 7승에 6분의 5의 0승.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표를 만들어주면 돼. 그치? 요게 이항분포에 대한 이제 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단, 이 독립시행이랑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이 횟수를 확률 변수로 제한한다는 횟수. 뭐가 다르냐? 아까 이런 거 봐봐.
동전에 이거 x였지. 상금의 기대값. 상금의 기대값을 확률 변수로 놓기도 했었잖아. 그치? 근데 이항 분포를 할 때는 여기 위에 들어가는 이 확률 변수가 무조건 횟수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그걸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다. 요 정도로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어. 그치? 그게 좀 다른 포인트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은 금방 까먹으니까 뭐 이론책 같은 데다가 뭐 아까 독립시행이랑 뭐가 달랐지? 하면서 이렇게 필기를 해놓고 나중에 보면서 반복적으로 다시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요 이항 분포에서는 요런 편한 점이 있어. 뭐가 편하냐면은 좀 전에 했었던 이거를 일단 공식으로 한번 써볼게.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 P X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NC 그 다음에 X의 P의 X승 하고 그 다음에 Q의 X승인 건데 1-P를 고치면 되겠지. 1-P의 N-X승이다. 이렇게 정해주는 건데 이거 그냥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이거 자체가. 그치? 아까 했었던 거랑 지금 똑같은 식이지. 근데 다만 여기 들어가는 값이 0, 1, 2 해가지고 N까지 다 들어가는 거. 그걸 이제 쭉 다 써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걸 이제 확률 질량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치?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이거에 대한 표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BNP 이런 표시를 써.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좀 전에 했던 예시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이 N값이 7일 때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6분의 1일 때인 거야. 7,6분의 1.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준다 생각하면 되겠어. 이렇게. 그치? 그리고 독립시행이 엄청 편한 점은 뭐냐면은 여기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기대값에 대한 공식은 n 곱하기 p야. np. 그러니까 즉 좀 전에 했었던 걸 보면 7 곱하기 6분의 1을 계산하면 이게 지금 기대값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왜 편하다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인지를 못하면 이게 왜 편한지 모를 수가 있는데 원래 지금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둘이 곱해. 그치? 곱해 여기까지 곱한 다음에 더해야 되겠지. 그게 지금 평균인 거야. 기대값. 그치? 근데 그거를 수학자들이 그냥 정리를 해봤더니 그냥 NP가 그냥 기대값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에 대한 증명은 굳이 알 필요는 없어. 증명이 책에 뭐 나와 있고 이렇긴 한데 요거까지는 몰라도 되니까 요거 지금 이 결과를 알고 있으면 되겠어. NP. 그치? 그러니까 VX는 어떻게 되냐면은 VX 원래 구하려고 하면은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엄청 오래 걸리지. 그치? 일단 이 확률 다 구하는 것부터가 지금 계산이 많잖아. 그치? 이게 계산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어. 1-P?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 분산을. 그치? 교과서에서도 이 증명은 다루지 않고 그냥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그냥 납득을 시키거든.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를 해놓으면 돼.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 씌우면 되겠지? NP의 1-P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민준이 이해돼? 그러니까 이항 분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확률 일정 n번의 독립시행 이거는 그냥 다 알고 있을 수 있는 내용이고 이 횟수가 확률 변수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냥 이거 자체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이거 어려울 건 없는데 이 BMP라고 하는 표기를 하게 되고 이거에 압도적으로 편리한 점은 요 계산을 그냥 거의 공짜로 할 수 있다. 그치? 원래 공짜라고 하는 얘기는 곱하고 다 곱해서 더하려고 하면은 기대값 구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개념 그냥 정리돼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어. 그치? 여기 156, 162, 169, 174 요거 4개 표시를 해놓고 아니면 뭐 사진 찍어놔도 되고 해서 여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을 이제 더 푸는 시간을 이제 가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리를 이동해서 할 건데 일주일마다 그냥 테마를 하나씩 정해가지고 인증을 받을게. 지난번에 수특했던 것처럼 이번에 뭐 하냐면은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그 유형별 교재 있잖아. 좀 전에 했던 거. 유형별 교재가 이제 2개의 단원으로 나눠져 있거든. 이 조건방률 쪽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산확률 변수 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각각을 이제 다 풀면은 사진 찍어서 나한테 이렇게 좀 보내줘. 보내주면은 다 이렇게 표시해놓고 잘 안 되는 부분 뭔지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할 테니까 요거 다음 주까지 이렇게 다음 주 1일 수업 전까지 이렇게 인증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출책 있잖아. 기출책은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일단 보통사까지는 좀 다 미리 해놔. 보통사까지는 꼭 다 해놓고 그냥 어려운 5부터는 뭐 추가로 계속 내가 숙제를 주도록 할게. 미리 다 풀어봐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정리해보자. 관양구 친구들처럼 그 조건방열 시험 범위 아니었던 친구들은 처음부터 풀고 그게 아닌 친구들은 45번부터 풀어도 돼. 유형별 교재. 조건방열 다시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필수는 45번부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치? 상준이 거의 단톡방에 초대해줄게. 괜찮지? 다시 또 화이팅. 자리 옮겨서 계속 해볼게.